이어서 세 번째 시청자분의 증상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시청자분은 82세 여성분이십니다. 어지럼증을 가지고 계신데요. 한 달 전부터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나고 약을 먹었지만 별다른 효과를 못 보신 것 같습니다. 현재는 눈 감고 있어도 이런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네, 시청자님. 임재환 원장님 네.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궁금한 점 한번 물어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어지럼증이 좀 심하시다고요. 예, 어지럼이 저기 그래서 좀 뒤통수 있어 좀 어지러면 일어나면 판내 들고 들어놓으면 판내 들고 그래 어지러워서 자꾸 자빠지고 그래요. 아, 넘어지기까지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원래 드시던 약이 있었습니까? 예. 어떤 약을 드셨나요, 전에? 그전에 삼성병원에 가서 가가지고서 알약, 하얀 알약 먹었어요. 네, 무슨 과로 가셨어요? 예? 무슨 과에서 진찰을 받으셨나요? 야, 삼성병원에 유비작가. 이비인후과에서. 예, 예, 근데 드셨는데도 별로 차도가 없으신가 보죠? 예, 예. 그리고 원래 고혈압이나 당뇨는 없으셨나요? 혈압약은 먹어요. 당뇨는 없어도. 네, 혈압약은 드시고 계시고. 예. 또 머리가 아프거나 그런 건 없으세요? 머리 아프긴 한데 그렇게 어지럽고 그러기 시작하면 눈도 챙챙이 안 보이는 게 네. 많이 안 좋아요. 네, 네.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실 때 말고 가만히 계실 때도 어지럽다는 말씀이죠? 예. 네. 그리고 평소에 소화랑은 잘 되시나요? 바깥쪽은 잘 먹어요. 네, 소화도 잘 되시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어지럼증이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제일 흔한 거는 고혈압이라든가 예. 또 당뇨의 이제 저혈당 상태가 됐을 때나 이런 상태가 이제 제일 흔한데 흔히 이제 어지럼증이 있게 되면 또 편두통도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편두통 하면은 이제 단순히 머리만 아프고 이제 소화가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어지럼증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많은 것들은 우리 공황장애나 불안증, 우울증 이런 정신적인 증상이 있을 때도 이렇게 어지럼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흔한 어지럼증 말고 생명을 좀 위협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어지럼증이 발생할 때는 이제 뇌졸중이나 뇌출혈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아주 급하게 병원에 가셔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어지럼증을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보지 마시고 항상 이제 원인에 따라서 알맞은 이제 검사를 하고 올바른 진단을 받아서 치료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두 번째 시청자분이 가지고 있는 어지럼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원은정 원장님, 이런 어지럼증으로 발생될 수 있는 질병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일반적으로 어지럼증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빈혈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빈혈이라는 것은 한의학적으로 볼 때 기혈이 허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할머니께서 지금 이제 혈압약을 드신다고 하셨는데요. 반대로 혈압이 매우 낮은 경우에도 지속적인 어지럼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뇌졸중이나 이렇게 뇌출혈 이렇게 가기 이전 상태에서 뇌혈류 순환이 좋아지지 않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어지럼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뇌혈류 순환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소뇌로 가는 영양의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소뇌 위축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더욱 심한 어지럼증을 느끼면서 걸음걸이조차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몇 걸음 걷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걸음을 비틀거리게 된다든지 쓰러지게 된다든지 하는 그런 증상들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이석증이라고 해서 이제 기 안에 있는 이제 이석이 제자리에 있지 않은 경우에 이석이 제자리에서 빠져나와서
심한 어지럼증을 발병시키는 경우가 있는데요. 뭐 이와 비슷한 질환으로 메니에르시 증후군이라고 하는 질환도 있습니다. 어지럼증 같은 경우에는 어지럼증이라는 것 하나만으로는 여러 가지 질환들을 의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뭐라고 딱히 이제 한 가지 병명을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연세도 있으시고 그리고 지금 어지럼증의 상태가 굉장히 심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가까운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셔서 한약 치료나 침 치료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상담으로는 어지럼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연창성 원장님, 이런 어지럼증이 발생됐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예, 만약에 환자분께서 어지럼증이 발생을 하면 사실은 상당히 곤란하겠죠. 왜냐하면 길거리 가다가 어지러우면 대부분 다 쓰러지십니다. 쓰러지면서 이제 타박이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아주 심한 경우는 의식을 오랜 기간 동안 잡지 못하기 때문에 금방 회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당황스러운 우리가 이제 생명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가장 사실 임상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환자분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거는 그 체위를 바꿨을 때, 즉 뭐 누웠다가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앉았다가 일어났을 때 순간적인 현기증을 이제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뭐냐면 뇌로 가는 혈류가 순간적으로 바로 이렇게 조달하지 못해가지고 뇌에 일시적인 빈혈 현상처럼 나타나기 때문에 어지러움 느끼는 거죠. 그런 경우라면 당연히 이제 체위를 천천히 뇌에 충분히 이제 혈류 공급이 될 수 있는 시간을 그만큼 벌어주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급작스러운 어떤 그 위치나 체위 변경하는 걸 좀 조심스럽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목을 천천히 풀어줘서 아무래도 목이 긴장이 많이 됐으면 뇌로 가는 혈류가 좀 줄어들 수 있으니까 그런 어떤 일차적인 관리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어지럼증은 아마 눈하고도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시력이 많이 저하가 되거나 눈에 충혈이 오거나 눈에 부담이 많이 오거나 이러면 어지러움이 훨씬 더 심하게 많이 나타나시게 됩니다. 여기 이제 환자분처럼 눈을 감아도 심한 어지럼증이 도는 분들은 사실 어느 정도 많이 병이 좀 진행되거나 심한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좀 가벼운 경우의 어지럼증 같은 경우는 눈의 피로를 많이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일상생활 관리를 해서 어지럼증이 자주 그러니까 잘 나타나지 그러니까 자주 빈발하거나 아니면은 그게 이제 오랫동안 반복되지 않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계속 원장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지럼증의 문제는 이제 크게 귀의 문제, 즉 뭐 이석증이나 메니에르 같은 어떤 이비인후과적인 파트의 문제냐, 아니면 실질적인 뇌, 뭐 대뇌, 아니면 소뇌, 우리가 이제 균형을 잡아야 되는 그런 문제냐를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할 거고요.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뇌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 생명 중체도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복되거나 증상이 심할 때는 누차 반복된 말씀이지만 꼭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계속해서 한의학에서는 어지럼증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지럼증은 기본적으로 한의학에서는 한 3가지 정도로 크게 분류를 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 흔히 이제 얘기하다가 이렇게 뒷골 땡긴다고 하는 거, 이렇게 열받는다고 하는 거, 이런 것처럼 실제로 스트레스나 혹은 원래 이제 몸에 열이 원래 많았거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화병처럼 지속적인 아주 가벼운 스트레스들이 쌓여서 몸에 열이 많이 찼을 때 일시적으로 머리가 어지럽다든지 아니면은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길거리에서 주저앉게 된다든지 하는 증상을 보이는 이 열로 인한 증상을 이제 첫 번째로 꼽을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역시 혈액순환이나 기운의 순환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야지 뇌가 됐든 아니면 평형기관이 됐든 정상적인 자기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겠는데 그게 안 되고 노폐물이 많이 쌓이는 사람인 경우, 예를 들면 좀 물렁살이면서 덩치가 있으신 분들, 식사량이 적든 많든 폭식을 하거나 아니면은 한꺼번에 꾸역꾸역 이렇게 식사를 하시는 분들, 아니면 평상시에 고기라든지 이런 안주들을 가지고 음주를 많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몸에 노폐물이 많이 쌓이는 분들인데요. 이런 타입으로 이제 한의학적으로는 담음이라고 부르는 이런 타입으로 어지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이런 기혈순환이 잘 안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런 분들은 원래 기운이 좀 왜소하시거나 아니면 약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전에 아주 힘든 일을 오랫동안 하시거나 해서 기운이 다 빠져나가서 이렇게 힘들어지는 경우. 예를 들면 아주 더운 날씨에 땀을 많이 흘리고 햇볕을 많이 쬐었을 때 일시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어지럼증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런 타입의 증상이 바로 이 기혈 순환이 안 되거나 혹은 기혈이 부족한 사람들, 이렇게 파트를 3개 정도로 나눠서 구분을 지어서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한의학적 관점에서도 어지럼증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런 어지럼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약재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아마 어지럼증을 완화시킨다는 약재는 지금 방금 최현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원인에 따라 가지고 한의학적인 분류에 따라 가지고 아마 그 약재의 구성과 처방이 좀 다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화나 열로 인한 경우라면은 당연히 인체에 있는 화나 열을 식혀줄 수 있는 약재, 뭐 예를 들면 한약 중에서 황련, 황금, 치자, 뭐 이와 같은 약재들은 인체에 있는 많은 그 위로 올라와 있는 열을 가라앉혀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어지럼증을 다스리거나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담음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담음은 이제 인체에 있는 노폐물이 되겠죠. 담음은 보통 인체에서 이제 물이라고 하는 이 수가 많이 정체되어 생기는 담음이 많기 때문에 그로 인한 어지럼증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한약재 중에 뭐 택사 또는 백복령, 절영 이런 약재들, 차전자 이런 약재들이 그 몸에 있는 수기를 빼주면서 담음을 제거해 줄 수 있으니까 어지럼증을 개선시키는 데 꽤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고 실제 많은 한의사들도 그와 관련된 그 처방을 운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기혈허, 기와 이제 혈이 약해서 그런 경우라면 뭐 한약재 중에 천궁, 당귀, 뭐 황기 이와 같은 약재들이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세 가지 분류를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처방과 약재에 대한 설명을 드렸지만 어떤 환자분들이 왔는데 이 환자가 나는 기운이 약한 줄 알고 해서 황기나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뭐 당귀나 이런 약재들 임의로 복용을 해가지고 어지럼증을 다스리려고 했는데 실제 저희가 진료를 하다 보면 그 환자는 담음이 우선이 되는 경우라면 실제 담음이 정체화된 분들 같은 경우는 보호하는 약재들이 오히려 더 부작용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열을 꺼쳐주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약재를 가지고 처방 구성을 하거나 제가 뭐 약을 달여 먹었는데 이게 그 환자가 실제로 기운이 약하거나 이러면 뭐 설사를 한다든지 기운이 훨씬 더 약해지는 그런 문제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약재에 대한 처방은 꼭 전문가인 한의사의 진료와 처방 하에 복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원인에 따라서 사용되는 약재가 다르니까요. 어떤 원인 때문에 어지럼증이 발생되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지럼증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어지럼증이 심각한 질병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한 그 체위 변동이라든가 이런 단순한 원인으로 발생을 했는지를 이제 구별하는 게 필요합니다. 환자분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그거를 이제 구분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위험한 어지럼증의 경우는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제일 많습니다. 뇌경색이나 뇌출혈의 경우는 어지럼증뿐만 아니라 사지에 마비가 오거나 또 토하거나 또 언어장애가 오고 또 혈압을 쟀을 때 혈압이 갑자기 많이 올라갑니다. 이런 경우는 지체 없이 응급실에 바로 가셔야 됩니다. 또한 또 위험한 경우는 이제 심장 질환이 있습니다. 이제 고혈압을 앓는 분들은 특히 심장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또 부정맥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치료를 요하지 않는 부정맥도 있지만 심한 부정맥의 경우에는 어지럼증이 동반되고 갑자기 이제 심장 발작 같은 게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바로 큰 병원에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도 이 어지럼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굳이 뭐 신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공황장애 같은 정신적인 질환으로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치료를 꼭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세 번째 증상으로는 어지럼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